어느 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코난 일행. 늦은 시간 어딜 가나 했더니 셜록 홈즈 매니아 환영여행? 가만 보니 코난 일행뿐 아니라 셜록 홈즈의 찐팬들도 같이 타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홈즈 덕후 코난. 이 여행도 코난이 응모에 당첨됐다 하죠. 한참 홈즈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가와치 이코라는 사람이 모리에게 당신은 어떤 소설을 좋아하냐 묻습니다. 그런데 셜록 홈즈가 아닌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말해 분위기는 싸늘해지죠. 이런 덕후들 사이에서 사흘이나 있어야 하냐 귓속말을 하지만 산장 종업원 이와이 히토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말해줍니다. 사장 외에 다른 홈즈 팬들이 다른 차로 오고 있다 말하죠. 그렇게 산장에 도착하고 코난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코난의 손을 잡으며 내 놈 아주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구나 라며 누군가 말을 합니다. 엄청난 걸 숨기고 있긴 하죠. 베이커가의 사신.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점술가 도다 마리아. 마리아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탄로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말해주죠. 여튼 여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산장에 모이게 되는데 산장의 주인이자 이번 여행을 기획한 가나야 히로유키가 이 여행에 대한 취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흘 동안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홈즈에 관한 문제를 푼다. 그 퀴즈에 멋지게 만점을 따내는 사람에게 코난 도일의 출세작 붉은색의 연구 초판본을 상품으로 준다 하죠. 우선 맛배기로 내일 저녁 시간까지 첫 문제를 풀어오라 합니다. 맛보기로 첫 문제? 잘못 들었나 했는데 990점을 못 넘길 시 산장에서 쫓아낸다 하죠. 여기서 잠깐 행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려 합니다. 코난과 함께 차를 타고 온 체육 선생님 가와치 이쿠오, 영무원 후지사와 토시아키, 도서관 서기 시미즈 나나코, 상장 종업원 이와이 히토미, 산장에 처음 들어가 코난에게 말을 건 도다 마리아, 산장 주인 가나야 히로유키, 추리 연구의 회장 도가노 켄토, 마찬가지 추리 연구의 회원 오키 아야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이 왜 여기서 나와? 하토리 헤이지. 하토리는 신이치가 홈즈의 팬임을 알고 혹시나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모했다 합니다. 스톡. 한편 사람들은 홈즈의 홈자도 모르는 놈이 이곳에 있는 것 같다며 모리를 쳐다보는데 산장 주인은 요즘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명탐정이라 특별히 초대한 거라 말하죠. 그렇게 인사를 마친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음날 호화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퀴즈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산장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두 명씩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며 방으로 들어가고 새벽까지 기다리던 사람들도 서서히 지쳐가는데 이때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움직이는 걸 발견하죠. 심지어 운전하는 사람은 산장의 주인 히로유키입니다. 그런데 앞이 낭떠러지이건을 계속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죠. 코난과 하토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차를 향해 뛰어가지만 창문을 두들겨도 소리를 질러도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자동차. 결국 사장의 찬타는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고 말죠. 그리고 이 폭발 소리로 인해 모든 사람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홈즈의 차림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은 사장. 특이한 점은 차 운전대가 담요로 덮여 있었고 엔진 소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 소리가 났다는 점입니다. 자살이냐 수군거리는 가운데 켄토가 타살일지도 모른다 말하죠. 차는 천천히 갔기 때문에 미리 잠들게 했거나 죽인 다음 차에 앉히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어 차가 저절로 움직이게 해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 역시나 추리 연구의 회장. 하지만 하토리는 중간에 차가 한번 빨라졌다 말하죠. 그뿐 아니라 아까 말했던 특이했던 점, 차 안에서 엔진 소리가 아닌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말해줍니다. 이 말에 다들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켰을 거라 말하죠. 이 말을 듣곤 에어컨 흔적이 있는지 타이어 자국을 살펴보는 코난과 하토리는 또 박치기를 하게 되는데 하토리는 지난번에 이어 증거를 찾으려 할 때마다 이 녀석과 박치기를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여튼 밤이라 그 흔적이 잘 보이지 않죠. 이때 아야코가 라이터를 켜며 불빛을 밝혀줍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장의 방으로 들어가죠. 문제를 풀 때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없게 사장이 걷었다 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전화기가 부서져 있죠. 그리고 우승을 하면 준다던 셜록 홈즈의 초판본도 사라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져왔던 자동차도 고장이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이 말은 즉 범인이 살인을 더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큰 소리로 웃으며 범인을 알아냈다 하는 여자. 범인은 물론 트릭과 결정적인 증거까지 알아냈다 합니다. 알아냈으면 바로 말하면 될 것을 10분간 기회를 줄 테니 자기 방으로 와 자수를 하라 말하곤 화장실로 가버리죠.
저러면 보통 죽던데. 역시나 얼마 있지 않아 폭발음이 들리더니 주차장에서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폭발 소리를 들었을 때 나머지 인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이쿠어는 혹시나 사장이 죽은 척 위장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지만 코난과 하토리는 확실하게 사장이 죽은 걸 봤다 합니다. 꼬맹이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분노하는 켄토, 그리고 이 와중에 없어진 책을 걱정하는 토시아키. 여튼 다 같이 있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어서일까요? 자신들 중엔 범인이 없다 확신을 갖고 산장 안으로 들어가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하죠. 코난과 하토리는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브리핑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생각해보니 이 쥐방울만한 녀석이랑 심오한 추리 대화가 된다는 걸 의아해합니다. 한편 새벽까지 기다리던 일행들은 서서히 졸음과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결국 몇몇 사람들이 차와 과자를 준비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는데 모리의 엉뚱한 추리에 그게 아니라며 얼굴이 창백해진 토시아키가 자신이 죽었을지도 몰랐다 소리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꺼내 보여주죠. 책을 갖고 싶다면 내일 아침 5시에 주차장으로 와라. 책은 자동차 뒷좌석 아래에 놔두겠다. 차고에 불이 난 시각 새벽 4시 반. 즉 아아코가 아니었다면 토시아키가 죽었을 수도 있던 거였죠. 이 쪽지는 어제 저녁 밥을 먹고 돌아가는 문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합니다. 이 말에 모리는 사장이 책을 노린 욕심쟁이들을 노린 걸 거라 추리하는데 하토리는 다시 한번 사장은 분명히 죽었고 그가 살아있다고 가정하는 순간 사건은 점점 꼬이게 된다 화를 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쪽지를 받지도 못했다 합니다. 엉터리라는 하토리의 말에 화를 내며 자신의 아버지는 늘 훌륭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어필하죠. 물론 자는 듯한 포즈로. 이 말을 들은 하토리는 저 아저씨가 추리할 때 이 꼬맹이는 보통 어디에 있냐 묻는데 추리가 시작되면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가끔 모리 뒤에서 불쑥 나타나 심부름을 한다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하토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코난을 바라보죠. 이때 산장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당황해 어수선한 상황에 라이터를 켜는 토시아키. 그런데 라이터를 켜는 동시에 뭔가가 번쩍이더니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라이터도 꺼집니다. 다시 산장에 불이 들어오고 얼음 송곳에 찔려 쓰러져 있는 토시아키를 감싸고 있는 코난과 하토리. 사람들은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보아 범인은 토시아키를 찌른 뒤 도주한 것 같다 얘기하죠. 하지만 코난과 하토리는 그 미소를 지으며 범인은 아직 이 안에 있고 이번 범행은 물론 다 같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차고에 불을 지른 방법까지 알아냅니다. 좁은 공간에 의자가 억지로 들어가 있다는 건 범인이 의자로 창문을 깬 뒤 불이 켜지기 전 급하게 의자를 밀어 넣었기 때문이고 갑자기 불이 꺼진 이유는 커피포트 콘센트를 철사로 감아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장이 죽기 전 핸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는 사후경직으로 고정된 것 같다 말합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왜 사장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차에 태웠을까 하는 점. 또 하나 범인을 알아냈다고 했던 아야코가 낮에 문제집을 들고 다른 사람들 방에서 서성거렸다는 걸 듣게 되죠.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코난과 하토리는 범인이 누군지 알아냅니다. 하지만 또다시 헛다리를 짚는 모리. 저놈의 시끼를 빨리 재워야겠다 생각하는 코난. 하지만 코난과 시간을 보내며 혹시 저놈이 시니치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 하토리. 지난 사건에서도 코난이 보이지 않자 시니치가 나타났고 시니치가 사라지자 코난이 나타났죠.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 녀석의 추리 실력도 범상치 않은 건 사실이기에 코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애 빼곤 눈치 백단인 코난도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자신이 아닌 하토리에게 사건을 풀게 하기 위해 힌트를 떠먹여주죠. 하지만 의심 많은 능구렁이 하토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코난을 관찰합니다. 사건은 해결해야겠고 저놈은 날 감시하고 결국 코난은 모리가 아닌 능구렁이를 재워버리죠. 하토리를 재운 뒤 내뱉은 코난의 한마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모리에게 입 닥쳐 말포이를 시전. 동시에 범인을 지목합니다. 모리 코고로. 이 아닌 모리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토가노라 말하죠. 범인으로 지목당하자 토가노는 당황하며 변론을 하는데 자신은 사장의 차가 나타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거실에 있었고 아야코가 불에 타 죽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모리는 하토리에게 내 놈이 틀렸다 꿀밤을 때립니다.
혹시나 했을까 조마조마한 코난은 한번 확인한 뒤 추리를 이어가고 범행은 자동차 추락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일어났으며 살해한 사장을 운전대에 앉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고정. 반나절이 지나면 시체는 딱딱하게 굳기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맞춰놔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이기에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혹시나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기어를 D, 즉 드라이브에 놓으면 차가 저절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밤, 저녁 식사 전 차고문을 열어놓으면 사후 경직으로 풀린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발의 압력이 약해져 자동차가 저절로 낭떠러지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후 경직은 사람이 죽고 나서 40시간이 넘어야 풀립니다. 이에 차 안의 온도가 높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말하는 코난. 코난과 하토리가 들은 바람 소리는 에어컨인 줄 알았지만 사실 히터 소리였던 거죠. 그 증거로 하토리와 코난이 머리를 부딪혔을 때 타이어 밑엔 에어컨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나중에 경찰이 와 사후 경직을 조사하기라도 한다면 금방 들키기 때문에 차를 폭발시켜 시체를 못 찾게 만든 거였죠. 차가 갑자기 빨라진 건 울퉁불퉁한 길에 들어서서 시체발이 브레이크를 벗어났기 때문이었고 자동차 운전대에 담요를 씌워놓은 것은 히터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이 추리에 토가노는 여유를 부리며 증거가 없다 말하죠. 또 아야코가 폭발로 죽었을 때도 자신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재차 어필합니다. 하토리는 말하죠. 아야코는 스스로 불을 붙인 거라고. 게다가 굉장히 간단한 트릭이었다 덧붙입니다. 아야코에게 차고에 있는 자동차 뒷좌석 아래에 홈즈의 초판본을 숨겨놨다라고만 말하면 끝이죠. 자동차를 못쓰게 하기 위해 범인은 휘발유통에 구멍을 뚫고 배터리도 방전을 시켜놨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책을 찾기 위해 아야코는 차고로 갔죠. 쪽지에 적힌 대로 뒷좌석 밑을 살펴봤지만 새벽이라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아야코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를 켜고 만 겁니다. 그 순간 차가 폭발해 불타 죽게 된 거죠. 사실 범인은 아야코까지 죽일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후지사와에게만 초대장을 보낸 걸 봤을 땐 이 방법으로 죽이려 했던 건 후지사와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야코는 정말로 알아버린 거였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를. 그렇기에 급하게 타깃을 변경해 제거한 거죠. 범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과 달리 세 번째 사건 때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계획에 없었던 급조된 범행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야코는 대체 뭘 봤던 걸까요? 코난은 대뜸 241번 춤추는 인형의 암호를 써서 홈즈가 범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라는 문제를 하나 던집니다. 그는 사장이 준 시험지에 나온 문제가 아니냐며 답을 말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코난이 말한 문제는 시험지에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슷한 문제가 있긴 했는데 문제를 푼 사람이라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죠. 아야코는 아마도 그 문제를 물어보러 갔던지 컨닝을 하기 위해 토가노 방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토가노는 방에 없었고 그 방에 놓여져 있던 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의 답안지. 토가노는 문제를 풀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장이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범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장 답안지를 보여달라 말하죠. 그 말에 토가노는 주저앉으며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토가노는 왜 사장과 후지사와를 노렸던 걸까요? 그 이유는 사장과 후지사와가 쓴 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둘이 함께 쓴 아이린 애들러의 조소. 그 책에서 아이린은 홈즈의 잘못된 추리를 지적하며 비웃는 역할로 나왔다 하죠. 홈즈의 광팬이라고 하는 두 녀석이 그런 식으로 홈즈와 아이린을 표현했다는 게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다 합니다. 괜히 말려든 아야코만 불쌍해지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여튼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고 하토리도 눈을 뜨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추리였다며 칭찬하는 란. 하토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생각을 하다 모리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하지, 이런 사건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하토리의 반응을 보고 안심하는 코난. 그런데 야, 너 신이치 맞지? 하토리가 코난에게 깜빡이도 안 켜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당황해하며 아니라 말하지만 모리가 꿀밤을 때렸을 때 자신은 잠에서 깼고 그 뒤로 내 놈이 한 행동을 모두 지켜봤다 말하죠.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려 하지만 하토리가 이 사실을 전부 란에게 말하겠다 하자 결국 이게 아니지. 자신이 작아지게 된 계기와 검은 조직에 대해 설명해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들켜버린 정체편이었습니다.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